깊이 있는 시선으로 시장의 이슈를 찾아봅니다. 예민수의 딥사이트,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핫한 SK바이오팜과 바이오 얘기하려고 합니다. SK바이오팜 또 제약바이오 섹터 과연 미래가 창창한 것인가 아니면 고평가의 거품 속을 우리가 지금 디디고 가는 것인가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미래셋대우 바이오 섹터 애널리스트입니다. 김태희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팜 가지고 기관 수요 예측할 때부터 그죠? 네. 한 2주 전, 그다음에 지난주 공모주 거의 한 3주 한 달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제 화려한 데뷔를 했고 오늘까지 이틀간 상한가 물량 받고 싶은 사람들이 봤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상 흐름대로 가는 거죠? 주가만 보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던 것처럼 예. 주가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주가 좋은 데는 몇 가지 영향이 그냥 복합적으로 같이 겹쳐서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높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청약하는 시점에서 국민주가 됐어요. 맞습니다. SK바이오팜이. 네,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도 뜨고 예. 그리고 31조 원의 청약 증거금도 몰리지 않았습니까? 위원님한테도 전화 개인적으로도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야 태희야 이거 청약하면 되니? 물어본 사람 많죠. 네, 무조건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라고, 예.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점이 첫 번째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유통 물량이 너무 적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지분의 유통 가능 물량이 13.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적은 매수세로도 주가는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회사가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바이오 업체들이 상장을 할 때면 임상 1상이나 2상 중간에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미 FDA 허가를 2품목을 받았고요. 이미 검증이 된 업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FDA 신약 2품목을 가진 회사는 거의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비상장이었는데 상장하는 케이스는 사실 최초인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기가 좋았다. 네. 보통은 이렇게 물량들을 이 투자를 기관 투자가 혹은 이제 벤처라 그러나요? 벤처 투자해서 했다가 그 네. 물량을 이제 상장하면 빠져나오잖아요. 네. 근데 SK바이오팜은 독특한 수급 구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적다. 잠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유통 물량이 얼마나 적은 거예요? 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벤처 캐피탈 VC 네, 물량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GSK가 다 100%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오버행 이슈가 없었다라는 점이 첫 번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상장 후에도 GSK가 지분을 75%를 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주가 3%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75%는 6개월 동안 락업이 걸려 있고 그리고 우리 사주 3%는 1년 동안 락업이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총 78% 정도가 잠겨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저분들 같은데요. 1년이에요? 1년입니다. 길다. 사실 1년 후 네.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맞습니다. 지금 좀 주가 올랐을 때 좀 팔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락업 물량 묶인 거는 다른 투자자들에겐 좋은 거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청약을 할 때 네. 물량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3개월 아니면은 6개월 정도의 의무 보호 확약을 걸고 들어가십니다. 그걸 정한다면서요, 기관 투자자들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국내 투자자분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스스로 락업을 걸고 네.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락업을 걸린 물량이 예. 또 9%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87%의 물량이 잠겨 있고 유통 주식 수는 13%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일부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좀 외국인들이 받아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게 좀 계산 덜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좀 있던데? 네. 노이즈는 아닙니까? 네, 그거를 네. 계산했을 때가 네. 13%고요. 네. 사실 기관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의무 보호 확약을 건 기관한테 많은 물량을 배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확약 물량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상당 부분이 미확약 기관인 외국인들한테 넘어가면서 그래서 유통 가능 물량이 13%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는 제약회사로서의 일이나 가능성이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유통 물량이 적다는 게 소위 지금 제2의 삼바라고 얘기하는 게 수급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보통 바이오 업체들의 IPO를 할 때 네. 유통 가능 물량이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가 돼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에 13%면 매우 적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쓰고 받으려고 했는데 공모주 청약에서 별로 못 받았고 맞습니다. 어제 오늘 물량 나오려면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물량도 안 나오고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스피 200의
특례로, 그러니까 코스피 200 편입이 원래 6월, 12월 두 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장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라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까?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되는 기준이 상장 후 15거래일 동안 네. 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 50위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일 기준으로 코스피 50위 정도의 시가총액이 4.3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SK바이오팜이 13조인데. 맞습니다. 13조이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 되게 높고 그래서 9월 둘째 주에 예.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되고 그러면 또 패시브 자금에 또 기계적으로 또 사야 되는 수급 예. 그런 것도 플러스 요인으로 그 작용할 요인 거라고 말고는 봅니다. 별로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에요. 시총 요인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펀드들의 자금들이 바이오팜이 좋아서라기보다 구조적으로 사들어올 수 있다. 예. 예. 그리고요, 이제 SK 바이오팜이 인기가 있는 이유, 구조적 이유를 봤고, 사실은 좀 더 이제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저도 방송하면서 좀 우려를 얘기하는 게 바이오팜이 뭐 하는지 회사나 미래보다는 그냥 막 좋다고 하니까 살려는 분들이 네. 많아서 본연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두 가지 그 신약을 이미 FDA 허가를 받아서 네, 출발하는 건데 두 가지가 엑스코프리하고 수노시. 맞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FDA 허가를 받은 신약 두 개는 네. 엑스코프릴랑 수노시라는 약이 네. 있는데 엑스코프릴 같은 경우는 뇌전증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간질이죠. 간질을 했죠. 예. 네, 그래서 이 간질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지난 5월부터 판매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네, 그래서 효과가 얼마만큼 좋았냐면 예. 미국 FDA에서 보통 임상 1, 2, 3상을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상 결과를 보고 와, 유효성 결과가 너무 좋다. 임상 3상에서는 유효성을 안 보고 안정성만 봐도 된다. 그게 되게 이례적인 거죠. 맞습니다. 미국 FDA가 그것도 자국 기업도 아닌 한국 기업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네. 거의 뭐 유례 없는 일이라고 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임상 3상에서 안정성 테스트만 하고 출시된 약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신경, 뇌질환 쪽에서 상당히 저명한 학회지가 네. 란셋 뉴롤로지가 있는데 여기에 임상 2상 결과가 게재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얼마만큼 좋았느냐라고 보시면은 이 간질약을 평가를 할 때 이 간질 발작이 50% 이상 감소된 환자의 비율을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엑스코프리가 전체 환자 중에 64%의 환자가 간질이 50% 이상이 감소를 하셨어요. 언제 들어도 좋은 거네, 성능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의사들이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데이터는 예. 제로 부분 발작 비율이라 그래서 발작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케이스인데요.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가 21%를 기록했어요. 그럼 이게 얼마만큼 좋은 거냐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간질약 중에서 제일 좋은 약이 빈펫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빈펫이 50% 이상 감소 비율이 40%밖에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제로 부분 발작 비율이 3에서 4%였습니다. 그런 걸 비교했을 때 엑스코프릴 데이터가 확연히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빈펫 같은 경우가 작년 매출액이 2조 원이었고 내년 매출액은 2.4조 원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보통 글로벌 매출액 조 단위로 넘어가면은 블록버스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엑스코프릴도 가장 좋은 빈펫보다 효과가 더 좋았기 때문에 이 뇌전증 치료제 쪽에서 1등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예상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수노시 같은 수노시, 경우에는 예. 네, 수면 장애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기면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런 분들 같은데요. 있어요. 운전하다 그냥 푹 그냥 잠들어가지고 사실 맞습니다. 사고 내거나 네. 일하면서 이렇게 졸리고 이런 그 기면증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면증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질환이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전 중에 갑자기 잠든다거나 아니면은 이동 중에 외부에서 잠들었을 그것도 경우에는 위험하죠. 상당히 위험한 약이라 예. 이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개발이 상당히 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 수노시 같은 경우도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노시를 평가할 때는 보통 좀 대낮에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서 얼마만큼 잠 안 자고 버틸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졸음이 밀려오는 강도.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데이터 모두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해봐도 좋을 법한
그런 약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엑스코프리와 수노시 대표적으로 지금 두 가지 이미 허가를 받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그 위원님 쓴 자료를 저도 봤더니만 대충 지금 한 일상에서 2상 넘어가는 거 몇 개가 좀 있대요. 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좀 3상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리고 거기서 이제 될 만한 것들이 좀 눈에 띕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1상이나 뭐 2상 중에 있는 약물이 끝마치려면 한 1년 정도는 걸릴 거로 보고 있고, 네. 임상 3상도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허가 과정이 또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후속 파이프라인들이 출시되려면은 앞으로 한 4년 정도 좀 기다려야 되지 지금 않을까. 화면에 나온 거에 맨 위에 세노바메이트가 저게 엑스코프리인 거죠? 지금 맞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솔리안 페놀이라는 게 수노시. 페톨, 거기에 수노시 네. 두 가지는 네. 이미 출시가 허가받고 출시된 거고, 나머지 밑에 있는 게 지금 추진 중인 소위 파이프라인인 거죠. 네. 네, 그 부분은 뭐 너무 자세히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지금까지는 SK 바이오팜에 대한 좋은 얘기들만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나 저나 SK 바이오팜의 직원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좀 우려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주가 부분은 뒤로 좀 떼놓고 사업성이나 혹은 이제 이런 쪽에서의 시장에서 우려하는 요인들은 어떤 건가요? 시장에서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SK 바이오팜이 미국에서 직접 마케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국내 업체가 미국에서 직접 마케팅한 케이스는 없었거든요. 엑스코프리가 그런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잘 할 수 있겠느냐, 국내 뭐 새로운 업체가. 그런데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만약에 이 엑스코프리가 뇌전증이 아니라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렇게 미국 전역을 다 커버해야 되는 약이었으면은 실패할 쉽지 않은데. 가능성은 높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뇌전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도 보시면은 뇌전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종합병원, 큰 병원에 많이 몰리세요. 국내도 서울대, 삼성, 아산에 몰리는 것처럼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뇌전증 센터에 몰리는데 그 미국 전역에 뇌전증 센터가 230개가 있습니다. 거기만 공략하면 되는 거구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SK 바이오팜에서 영업사원들, 전문가분들을 100명을 뽑았어요. 예. 그러면은 1인당 뇌전증 센터를 2.3개 정도만 커버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 이게 뇌전증이라는 좀 특이한 케이스 때문에 가능성은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SK 바이오팜이 직접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임상 2상과 3상부터 이미 의사들과 릴레이션십을 많이 가져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다른 약들 대비 상당히 높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실은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으로서 네. 그렇다고 보시는 거고요. 지난번에 근데 이게 보통 그동안 우리가 그 신약 개발 국내에서 얘기되는 것들은 주로 이제 항암제였잖아요. 네. 표적 항암제 이런 거는 암을 치료하는 시장은 워낙 큰데 뇌전증 시장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앞서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얘기하신 거죠, 형님? 네. 그 정도면 이제 블록버스터급이라고요? 맞습니다. 작지 않다. 네, 그리고 글로벌 시장 봤을 때는 네. 뇌전증 시장이 한 7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작지만은 않은 그럼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2조 원이란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2조 원. 네, 네. 전체 시장은 7조 원이고 7조 원인데. 미국 시장은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엑스코프리의 그 연간 매출액이 2조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가능하다.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한 사항이 아니고 두 가지 지금 이미 나온 건 엑스코프리랑 수노시인데 엑스코프리가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수노시는 아까 그 제가 쓰신 자를 놓고 와서 그 판매하는 회사가 어디 제프인가요? 재즈. 네. 그 거기서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건 직판매가 아니라 네. 그쪽 부분의 판매가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성과가 좀 부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판매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분기 매출액이 한 30억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더디게 올라오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일단은 처음에 마케팅을 많이 못했어요.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래서 의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지고 일단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 실질적으로 매출액은 뭐 최근 1분기 때는 작년 4Q 대비 좀 감소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처방되는 금액이나 처방 건수는 분기별로 40%가 늘었습니다. 네. 네, 이런 거 따졌을 때는 초반 마케팅 때문에 일단 뭐 가격 할인이나 쿠폰 발행
리베이트 이런 영향 때문에 실질적인 재즈 매출액은 좀 낮게 보이지만 그래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지금 오늘 SK 바이오팜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K 바이오의 이제 흥행과 거품을 얘기해야 되는데 SK 바이오팜이 워낙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는 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또 이제 이 바이오에 대한 우려 얘기는 또 뒷부분 좀 할 텐데요. 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뭐 다 좋고 기대가 있는데 기업 가치가 얼마 되고 주가가 얼마 될 것이냐. 투자자들은 그걸 중심으로 보는데 위원께서는 신약이나 이런 적정 가치를 5조 7천억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일단 네. 가치만 봤을 때 지금으로. 네. 그런데 오늘 시총이 12조 9천억. 네. 13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다른 거잖아요. 네, 적정 맞습니다. 밸류를 줬지만 주가는 그거보다 더 갈 수도 있고 떨어지고 오버슈팅, 언더슈팅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밸류하고 주가 대응 좀 알려주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 나오는 컨센서스를 보면은 네. 대부분 시가총액을 6조에서 한 9조, 많게는 10조 정도까지 다들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좋은 부분은 앞에서 말씀 계속 드렸던 것처럼 수급적인 이슈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최소한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주가 강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엑스코프리랑 순호지가 애널리스트들 추정하는 것보다 얼만큼 빨리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추정을 할 때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했지만 이게 미국에서 그렇죠. 네. 네, 빨리 매출액이 올라오고 그리고 후속 파이프라인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SK 바이오팜에서 밝혔던 것처럼 뭐 신규로 파이프라인을 계속 도입을 하면은 기업 가치는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의 두 가지 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5조 7천억을 평가하신 거지만 네. 향후의 그 흐름들을 보면서 밸류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주가 부분은 워낙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위아래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밸류는 얼마로 측정하고 늘릴 수 있지만 주가가 사실 얼마나 이렇게 제시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이죠, 그죠? 네. 변동성도 크고요. 네, 그래서 상장 초기이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제가 우리 김태희 위원님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야 태희야 공모 받아도 되니 무조건 받아 그러셨잖아요. 네. 잘못 받아서 그렇지. 근데 지금 물량이 좀 안 나와. 지금 사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3일 있다가 상한가 풀려서 물량이 나와. 언제 오늘 이틀째인데 내일 만약 상한가 가게 되면 오늘 지금 얼마죠? 주가가 아까 16만 원. 거기서 30% 가면 한 20만 원 됐다. 3일째 물량이 또 막 나와. 지금이라도 사도 돼?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오늘 만약에 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내일까지 상한가를 가면 좀 부담스러워. 가면은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물량이 뭐 보름, 한 달, 3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네네. 그거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가치의 얘기라기보다는 약간 조금은 게임의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량 네. 나오면 단기적으로 상한가라도 물량 나오면 받아서 그분들은 장기로 가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상한가 물량 나오면 받아서 내일 상 가면 팔겠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로 예, SK 바이오팜에 관한 얘기는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충분히 들었고요. 자, 근데 얼마 전에 미국의 헤지펀드 달튼이 한국 바이오주 고평가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좀 흔들리기도 했는데 사실 바이오가 밸류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워서요. 네. 지금이 이제 고평가는 맞습니까? 거품은 맞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거품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품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국내 투자자분들이 네. 국내 바이오 업체에 좀 더 큰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주가는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국내 업체랑 미국에 상장된 업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국내에 상장됐을 때 좀 더 높은 가치를 받는 게 사실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국내 바이오 업체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상당히 다 좋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보셔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는 세계 1등입니다. 예. 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어떻게 보면은 카피약이기 때문에 이게 효능과 부작용에서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증이 좀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누가 먼저 출시를 개발해서 출시를 하냐 결국은 네. 속도전입니다. 그런데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가 이 속도전에서 계속 승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랑 트룩시마 같은 경우가
유럽에서 지금은 오리지널보다 더 많이 팔립니다. 네.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상당히 잘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IT 하던 회사가 바이오 쪽 처음 진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출하자마자 바이오 CMO 대행 생산 쪽에서 글로벌 1등으로 바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쟁쟁하던 베링거 인게라임과 론자가 계속 1, 2등이었는데 네. 삼성이 진입하자마자 바로 1등으로 올라가고 계속 수주를 받고 지금 4공장, 5공장 이슈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네. 확실히 국내 바이오 업체들 강점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삼성바이오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직접 커버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나 바이오시밀러 좋게 평가를 하셨네요. 네. 셀트리온은 보고서 내신 거 봤는데 목표가 40만 원까지 제시하시고 좋게 보시는데 그 SC 제형 뭐 이런 게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은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때 매출액이 YOY로 60%가 증가를 했는데 네. 신제품 효과, 신제품 3개가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습니다. 그게 미국 쪽의 투룩시마, 네. 그리고 미국 쪽의 허주마가 새롭게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램시마 SC라는 약이 예. 그 유럽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투룩시마랑 허주마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지만 네. 하반기부터 이제 램시마 SC가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매출이 나오면은 연간 내내 계속 실적 모멘텀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램시마 SC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동안의 그 약을 이제 주사제죠. 네. 근데 그동안은 정맥에 놓다가 네. 이제 SC는 그냥 이 피하 지방이라고 하나요? 우리 일반 주사 그렇게 놓는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네네. 그래서 훨씬 더 약효만 동일하다고 하면 훨씬 주사 놓기 편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정맥 주사 제형은 꼭 병원에 방문을 해서 뭐 의사분들, 의료인이 이 정맥의 링거 형식, 우리가 네. 쉽게 맞는 링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거를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게 정맥뿐만 아니라 시간도 꽤 오래 걸리는 거구나. 네. 그런데 피하 주사로 바꾼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네. 병원에 방문을 안 하시고 집에서 본인이 직접 자가 투약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경쟁력은 높아질 거로 보고 있고 사실 이게 같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SC로 바꿨을 때 효능이 더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좀 더 큰 기대를 하고 있고 효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바이오 베터,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지금 패스웨이를 밟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할 때 사실은 제일 고민이요. 저희도 방송할 때 제일 고민이 3사가 있잖아요. 네. 셀트리온이 있고 헬스케어가 있고 제약이 있어요. 네. 사실은 최근에 제약이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세 개 중에 뭘 사냐 이런 분들이 차라리 세 개를 다 사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셀트리온 가운데 뭘 사야 돼?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네. 헬스 뭐 3사 다 좋은 회사고 예. 다 성장도 되게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네. 보통 기관 투자자분들은 뭐 시가총액 큰 거 위주로 그렇겠죠. 사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많이 집중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조금 가벼운 제약을 이제 사시고 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군요. 네, 자, 그리고 죄송해요. 말 끊어서 뭐 추가적으로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얘기를 또 해야 될 게 지금은 우리가 K바이오 얘기하면서 어쨌든 간에 뭐 신약이나 지금 혹은 이런 것보다는 백신이나 진단키트 이런 데 대한 상당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도 좀 올라왔고 변동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백신 혹은 또 치료제,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잡힐 것쯤 하다가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장기화를 생각해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내 업체들 중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거는 역시 진단키트 업체들이죠. 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진단키트 업체들의 우수한 기술력이 다시 한번 글로벌하게 입증이 됐고 수출도 10배 이상이 다들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단키트 업체는 제일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치료제보다는 백신 쪽이 좀 더 빨리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대를 많이 했었던 길리어드의 뭐 렘데시비르라던가 네. 클로로킨, 칼레트라 이런 약들이 효능은 있었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능은 아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백신이 나와야지 코로나19가 좀 잡힐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백신이 지금 속도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선두 그룹들을 잡혔습니다. 네. 미국의 모더나, 영국의 선두 그룹 아스트라제네카. 잡혔다는 건 형성됐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모더나, 화이자 이런 쪽. 예. 네, 예. 바이오엔텍 그리고 중국의 캔시노나 시노백 네. 이런 업체들이 이제 임상 데이터들을 하나둘씩 발표하는 시점인데 네. 임상 데이터가 다 괜찮고 고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은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하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없을까요? 네, 하나만 더. 그럼 이제 하반기 남아있는 제약 바이오 변수들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상당히 뭐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한 두 가지 변수를 꼽아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돼 있죠. 그렇죠. 9월 15일까지 금지고 16일부터 다시 이게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융위원장께서 이거를 조금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언제 해제되냐가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임상이 다들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 모집도 안 되고 있고 이렇게 있어도 잘 투약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스케줄보다는 조금씩은 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딥사이트 K바이오 흥행과 또 거품 사이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가 SK 바이오팜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또 바이오 얘기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김태희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방송을 처음 뵙기 때문에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 속으로 살짝 걱정했었는데 너무 네. 편안하게 친구와 대화하듯이 네. 궁금증을 해소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